평균 수축기 혈압이 2mmHg 감소할 때마다 허혈병, 심장병 위험은 7% 감소를 하고요. 뇌졸중 위험은 1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축기 혈압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영영수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으로부터 나 지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고혈압 환자는 2007년도하고 우리가 2021년도 14년 동안 관찰을 해보면 194%, 즉 2배 증가가 됐어요. 숫자로 보면요, 2007년에 708만 명, 그리고 2021년에 1374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그죠? 1374만 명이 고혈압 환자인 거예요. 그쵸?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고혈압 맞고요. 2차적으로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더 잘 관리해야 될 질병입니다. 고혈압의 치료는요, 의사의 진료랑 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지만요, 생활 수칙하고 식사법만 바꿔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정말 특별히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축기 혈압이 2mmHg 감소할 때마다 허혈병, 심장병 위험은 7% 감소를 하고요. 뇌졸중 위험은 1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축기 혈압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셔야겠죠. 혈압을 낮추는 식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첫 번째, 나트륨 섭취 제한입니다. 과거부터 정말 나트륨 섭취 제한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결론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나트륨 섭취 제한은 혈압을 분명히 낮추는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소금에 대한 감수성은요, 고령자, 비만자, 그리고 당뇨병을 가진 분,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꼭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겠죠. 네,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나트륨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을 처음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 수준은 얼마냐 하면 2300mg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람직한 섭취량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하루에 1.5g이에요. 1500mg. 그러니까 1500mg 수준으로 먹도록 노력하되 하루 2300mg 수준으로라도 줄이면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트륨으로 2.3g이 어느 정도 약인지 또 소금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량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해보면 소금량으로는 5.75g이에요. 여러분들 베라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베스킨라빈스 베라, 거기서 주시는 그 핑크 스푼,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쌓지 말고 이렇게 납작하게 쌓아서 소금을 담아보면 그게 1g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5스푼 안쪽으로 먹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드시면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서 칼슘 섭취량이 낮고 나트륨을 과잉 섭취한다면은 소금으로 배설되는 칼슘의 양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요로결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뼈에 칼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유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칼륨과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사법은요, 내시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메디테리안 다이어트라고 하는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칼륨,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사법이에요. 특히 대시 다이어트는요, 요거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는데 2주만 잘 지켜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식사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이런 게 이제 부족할 것 같다, 그러고 식이섬유 내가 잘 못 먹었어, 이런다면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는 것도 또한 보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식약처의 혈압 조절에 대해서 인정을 받도록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선배 언니랑 같이 이걸 제출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이 혈압 조절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코엔자임 Q10은 분명히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으시고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이라면은 섭취를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세 번째 방법은 알코올을 적게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으로는요, 알코올, 가족력, 비만 이러한 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코올 섭취를 줄이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혈압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하루 2잔, 여자의 경우는 하루 1잔, 그 정도까지로 제한을 드려요. 좀 안타깝지만 양이 안 많죠. 그 정도 드셔야 그래도 우리 몸에서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드시면은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흡연은요, 담배 중에 함유된 니코틴 때문에 일시적으로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혈압을 높이는 원인으로 흡연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혈압 관리 정말 잘해야 돼 라는 상황이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네 번째 방법은 체중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BMI가 25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다섯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단 강도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얘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그러니까는 너무 숨차게 그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시고요. 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회에서 7회, 그 말은 거의 매일 하시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또한 중요한데요. 근력 운동은 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수준의 한 30-40% 정도의 강도로만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혈압과 영양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은 여러분들 채소 많이 드시고요. 식이섬유 풍부한 식사 하시고요.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대시 다이어트, 메디테리언 다이어트 이러한 것들을 따라 하시면서 식생활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